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낭독 방송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이미 20번째, 벌써 2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제목은 뭘까요? 오늘 제목은 정말 재미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정말 재미있다. 요즘 저한테 재밌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혼자 앉아서 특히나 또 오프닝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바로 이 흐르는 이 음악 들으면서 상상하는 거죠. 무슨 내용이 앞으로 잠깐 한 읽는데 시간은 한 보통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챕터 읽는데 15분 동안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라고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숨 쉬고 숨 고르고 천천히 읽고 그 전에 그 제목 아래 혼자서 스스로한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저한테는 사뭇 설레고 재미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오프닝 하는 동안에 그래 나한테 정말 재미있는 요즘 시간은 어떤 일일까? 어떤 시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기대해 보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분주하게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조금 마음속에서 잠재우면서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찬찬히 숨 고르면서 읽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재미있다. 두 집 살림을 한다. 2016년 제주로 집도 책방도 이사를 했다. 웬만하면 거기서만 눌러앉을 생각으로 내려갔으나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 달에도 몇 번씩 서울로 제주로 왔다 갔다 한다. 처음에는 서울에 올 때마다 부모님 댁에서 지냈다. 아주 옛날에 내 방이었다가 약 10년 동안 창고였던 곳이 슬그머니 다시 내 방이 됐다.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삶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 피곤하겠다고 걱정을 주로 해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로 힘들지 않다. 실은 만족하는 편에 가깝다. 집이 2개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보는 세상의 가짓수도 2개나 된다. 제주의 집에서는 눈을 뜨면 고양이를 본다. 또와 라이라는 2마리의 고양이를 본다. 밥 달라고 우는 소리에 반응하여 눈을 뜨기 때문에 오래 닫혀 있다가 갑자기 열린 침침한 시야가 본능적으로 고양이의 초점을 맞춘다. 처음에 이 둘을 데려올 때만 해도 꼬리를 보고 구분하곤 했다. 또의 꼬리가 기형이다. 지금은 저 둘을 처음에 헷갈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둘의 생김새는 전혀 닮지 않았다. 당연한 말인데 둘의 성격도 아주 다르다. 둘은 거의 매일 말썽을 일으키지만 나도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내켜야 그들을 혼낸다. 라이는 어느 정도 꾸지람을 들어주다가 길어진다 싶으면 볼멘 소리를 내며 이제 그만하라는 듯한 어필을 한다. 반면 또는 언제까지고 내 혼을 고스란히 받으며 눈을 꾹 감고 있다.
듣지도 못하면서 다 듣고 있다는 듯, 반성하고 있다는 듯, 눈을 꾹 감고 묵묵하게 꾸지람을 받아내고 있는 또를 보는 게 정말 재미있다. 나는 일찍 일어난 아침에 종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애를 무릎에 앉혀놓고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면서 혼을 내곤 한다. 그때마다 또는 눈을 꾹 감고 그러면 나는 그의 꾹 감은 눈이 그려내는 얇고 검은 선을 본다. 한편 서울 부모님의 집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개를 본다. 한 마리의 개를 본다. 이름은 공주이다. 역시 일단 소리에 잠을 깬다. 대략 아침 8, 9시가 되면 공주가 내 방 문을 득득 긁어댄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내가 보고 싶어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백기녀가 방문을 열어주면 반갑게 달려온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렸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는 바로 뒤돌아 나가버린다. 그냥 공주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방문이 짜증나는 것 같았다. 아무튼 나는 아침마다 방문 긁는 소리에 잠이 깨고 엄마가 방문을 열어주면 내 집에서 허락도 없이 감히 문을 닫아놔? 라고 말하는 듯 나를 잠깐 경멸하듯 바라보는 개를 본다. 공주를 TV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내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 서울집에 올 때마다 백기녀는 팔과 다리 여기저기에 긁히고 물린 상처가 숱했고 언젠가 신중택은 공주한테 심지어 코를 물려 피가 철철 났다고 했다. 내 침대 매트리스에는 공주가 지려놓은 오줌 얼룩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이 개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완강한 두둔이었다. 정말이지 물리고 핥힘당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굽히지 않는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집에서 공주를 마주치는 순간은 아침에 잠깐, 밤에 잠깐 정도였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나눈 밥목은 조금씩 탄탄해졌다. 나는 언젠가 이 집에 공주와 나 둘만 남는 순간을 기다렸다. 부모님의 가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 녀석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서움을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다. 전날 밤을 꼬박 새고 다음날 오후까지 자다가 일어난 어느 날 정말 공주와 단둘이 집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아침에 공주가 방문을 긁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잤는지 일어나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아마도 세상 모르고 자는 나를 공주는 어느 때보다 더 경멸스럽게 바라보았겠지.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다. 집안이 정막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거실에 앉아 있던 공주를 발견했다. 조금씩 잠을 깨면서 저의 코를 어떻게 납작하게 해주지 생각했다. 공주는 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아서 하염없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생의 허물을 깨달아 버린 듯도 하고 이제야 비로소 한시름 쉬는 것도 같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소금도 후추도 들어가지 않은 곰탕처럼 맹맹하면서도 다만 깊은 그런 얼굴.
공주가 자신만의 사색을 마친 뒤 거실에 깔린 요 위에 턱을 가만 내려놓고 잠이 들 때까지 몰래 보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공주에게 무섭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쪽이 훨씬 재미있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공주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났다. 서울에 머무르며 공주와 단둘이 집안에 머물게 될 때마다 나는 조금 떨어져서 심심한 곰탕이 되어 있는 공주를 힐끔거리며 훔쳐본다. 그것은 정말 재미있다. 나중에 엄마든 아빠든 집에 돌아오는 인기척이 들리면 소금과 후추가 들어간 곰탕의 얼굴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서울 생활에서 집 밖의 재미라고 한다면 우리 아파트 동 앞에서 종종 줄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외출하다가 집 앞에서 누군가 줄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눈치챈 적이 있었다. 왜 어렵게 눈치챘냐면 그 사람이 정말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폴짝폴짝 뛰고 있는데도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 그 사람이 그랬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줄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몇 번 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고 그 누가가 언제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봄과 여름의 일이었다. 평균적으로 내가 서울에 올라오는 것은 한 달에 2번 꼴이고 그때마다 3, 5일 정도를 머물렀는데 적어도 한 달에 1~2번은 누가를 꼭 마주쳤던 것 같다.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보기에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았지만 본인의 마음에 들 때까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줄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소위 노출의 계절에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곤 하니까 말이다. 아파트 앞에서 누가와 눈을 마주쳤던 적이 몇 번 있다. 그때마다 누가는 조금 창피해하는 듯도 보여서 나는 서둘러 걸어 없어지려고 했다. 그러나 등을 돌린 채 조금 없어진 곳에서 줄넘기하는 누가를 발견한 날이면 한동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누가의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네 라고 생각하며 피식 웃던 때가 가을이었다. 슬슬 겨울이 되자 누가의 성실이 점점 마음에 깊게 걸렸다. 서울에 올 때마다 은은하게 누가 생각을 했다. 외출하거나 귀가하면서 꼭 누가가 있는지 아파트 둘레를 한번 휘 살피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그때쯤 한 해를 정리하는 공연을 준비했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다. 공연장도 아닌 곳을 빌려서 내 앨범이자 영화를 상영하고 노래도 부르고 연말 느낌을 조촐하게 내보자는 그런 오붓한 느낌의 공연이었다. 공연을 앞두고 제주의 책방에서 돌하르방처럼 앉아있는 나에게 매니저들의 다급한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예매율이 낮은데 초대할 사람이 없냐는 것이었다. 언제나 예매율은 낮았는걸. 대수롭지 않게 굴었다. 그런데 마음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었다. 의연하게 보이는 스킬만 들어왔을 뿐 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겁과 걱정이 밥과 반찬이었다. 관객이 얼마 없는 썰렁한 무대에 오르는 불쌍한 음악가. 나는 이제 이렇게 점점 불쌍해지는 일만 남은 것일까? 정신없이 연민에 빠져 서울에 도착했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룻밤을 보내고 합주를 하려고 그 다음날 집을 나서는 길에 누가를 마주쳤다. 누가는 등을 돌리고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나와 있었을까? 귀마개도 하고 장갑도 끼고 패딩 조끼도 입고 있었다. 그래도 명색이 줄넘기 하는 걸 본 것만 1년인데 이제는 연달아 한 번에 2바퀴씩도 돌리고 한 발씩 번갈아 가며 할 줄도 알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누가는 여전히 자꾸만 제 발에 걸려 멈추는 줄을 다시 넘기고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로 묶은 머리카락이 출렁했다. 그것을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갑자기 눈물이 훅 솟았다. 그날 나는 무대라는 것이 뒤통수 쪽으로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쪽에서는 어쩌면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제주에서 집 밖의 재미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상구, 순디, 미케, 삿다. 대문을 열면 주로 보는 자유로운 애들이다. 상구가 개고 나머지는 고양이다. 상구는 고양이 사료를 엄청 좋아해서 이마트에서 산 대용량 싸구려 고양이 사료 하나를 자기가 다 먹었다. 상구는 검은 개라서 밤늦게 귀가할 때 그 애가 나타나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구를 더듬거리듯이 쓰다듬어 주었던 때가 많다. 가끔은 자다가도 바닥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로 상구가 와 있다는 것을 안다. 정말 재미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